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숙보기 강의가 모두 끝났고 그 이론 강의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일순환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부 방법에 갈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2차 과목을 담당한 생으로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제 공부 방법이 각각 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혼선을 빚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걸 포기해 말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굳이 향후 이제 공부 방법이랄 것도 없는데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현재 3월 달이니까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와, 엄청 많이 남았네. 8개월이나 남았어요. 8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가 끝났어요. 근데 이론 강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지금 끝내자. 이런 이제 스킴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폭넓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 수가 많았고 이제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강의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론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난 마당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또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마도 7월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를 일단 진행하는데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지금 현재 1차 과목을 중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1차 과목이 개론하고 지금 민법인데 이게 여러분들 느끼겠지만은 어려워요. 이걸 영상을 다시 돌리고 또 봐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과목은 중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법 있지 않습니까? 이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2차 중개사법을 담당한 선생으로서 민법하고 엄청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이제 공시법도 마찬가지인데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기초가 없으면요, 결국은 2차 과목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를 꼭 중시해 주시고, 이것도 1차를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게 1차가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 지금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7시간 정도, 그러니까 7시간 정도가 1차에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3시간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2차를 끝내는 겁니다. 그만큼 1차가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1, 2차를 지금 동차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1차를 중시해서 적어도 이제 6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를 공략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럼 1차는 6월 달에 공부를 끝내고 덮어버리느냐? 그거 아니겠죠? 물론 이제 10월 달까지 1차는 끝까지 이제 속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 한 넉 달 정도, 그러니까 6월 달까지 1차에 계속 집중을 해주고 수업을 꼭 들으면서 2차는 쭉 들으면서 7월 이후서 정리를 확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대다수 수험생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7월 달에도 2차 시작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 끝내는 분들 많이 있는데 1차가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1, 2차 동차생들은 1차에 주력을 해 주시고 1차를 보고 또 보고 2차는 수업만 꾸준히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 2차 동차생 그렇게 해주고 2차생들 있죠. 2차만 하신 분들은 2차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차생들은 2차를 이제 예복습을 철저히 해줘야 되죠. 특히 복습을 이제 위주로 우리가 하는데 2차생들은 제가 권장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2차를 해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 운때가 안 맞아서 내가 32회 때 합격을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33회 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부를 전체를 하셨다가 만약에 지금 2차를 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중개사법부터 하세요. 저는 중개사법 선생이라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을 먼저 하면요. 중개사법이 각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득점을 해주면 다른 게 다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셨던 분이라면 중개사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거 공시법 중에 지적법이 있죠. 이것부터 공략하고 또 공법 중에는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 요게 득점이 조금 용이하죠. 또 국토개혁법도 이제 조금 괜찮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나가는 거예요. 먼저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8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해주고 어려운 부분을 이제 중간쯤 그러니까 5, 6월 달쯤에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7월 이후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1차에 중심을 둬서 이제 1차에 투자를 해주고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1차를 합격했는데 나는 2차를 올해 처음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2차를 지금 해본 적이 없고 2차만 난 지금 처음 한다. 이렇게 이제 2차만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고3 때 공부할 때 어려운 국영수부터 먼저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법부터 해야죠. 먼저 공법의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감 잡고 중개법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를 처음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아무래도 하시면서 숙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이론의 감을 잡았어요. 감.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 감을 잡았어요. 중개법은 이렇게 생겼고 공시법은 이렇게 생겼고 민법은 이렇게 생겼고 부동산학개론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요. 특히 이제 1차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에서 뭐 법률행위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을 숙지를 해야죠. 숙지하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인지라 암기에 취약하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안 하거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책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암기를 이렇게 숙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이해를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이 사실은 최고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끝내자는 스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단권화를 많이 추천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책 2권 가지고 사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보기 이론사 하나, 문제풀이집 하나 이렇게 이제 끝내자는 개념인데 대신 이제 문제는 엄청나게 풀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풀 건데 이론서는 요 정도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요 정도 선으로 끝내자 하는 스킴으로 우리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숫보기 교재들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단권화 시켜야 돼요. 그럼 단권화 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있잖아요.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계속 틀려 내가. 그러면 요거를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암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 지문은 내가 자꾸 틀리니까 한번 꼭 기억을 되살린다. 그러니까 여백에다가 아니면 또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숫보기 책에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보기 책으로 단권화 시켜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단권화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단권화를 거기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메모해서 붙이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 해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백에 메모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서 단권화 작업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적응력을 꼭 키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 우리는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요.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문제풀이들을 하면 아직도 한 넉 달 남았어요.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에서 빨리 들어가도 문제풀이가 뭐 5월 달이나 7월 달, 그러니까 5월 달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7월 달에 들어가고 뭐 특강으로 뭐 기출문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3월 달에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처럼 진짜 문제풀이 과정을 3월 달에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빨리 시작해갖고 여러분한테 혹시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시험에 대비하는 거라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빨리 접근하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문제 적응력을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결국 이제 우리는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나면 아, 이게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지금 문제풀이는 이제 이번 달 3월 달부터 지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중개사법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른 과목 다 비슷한데 그 교재에 대해서 잠깐 뭐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교재 편지에 대해서 뭐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가요. 지금 그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출에다가 응용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교재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썼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스페셜에서 이렇게 지금 책을 해갖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거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 책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 요거 들어가고 이걸 응용한 문제들 이게 들어가는 게 한 권에 끝내자는 거죠. 한 권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 기출문제가 최근에 기출문제를 실었죠.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가 문제수가 254문제가 돼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거의 4회분이죠. 이렇게 4회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되는 문제 있죠. 이 응용되는 문제가 154문제입니다. 154문제고 그래서 이제 4회분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응용되는 문제가 138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응용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 구성을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최근 4회분 진짜 중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조잡한 거 있죠. 조잡한 문제는 제가 뺐어요. 또 여태까지 32회를 치르면서 딱 한 번 낸 문제 있죠. 이런 건 제가 빼버렸습니다. 최근 문제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들어오면 자제했어요. 자제하고 최근 이 문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154문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응용되는 문제가 지금 138문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회하고 안 겹치는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문제죠.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사회하고 안 겹치는 부분 문제를 주로 실도록 제가 했어요. 물론 중요 지문들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계속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가 지금 이게 둘이 합치면 292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중개사법을 일단 각을 잡자. 문제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해서 보시긴 하지만 그럼 수업을 그럼 할 때 이론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다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총칙 하면은요, 그 용어의 정의가 있고 중개상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론 정리를 압축해서 할 겁니다. 이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순수하게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압축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고서 이렇게 이론을 배양을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를 한꺼번에 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문제가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중개사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감을 딱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들 파악도 중요하고,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지금 종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배양하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을 평가했을 때 제가 아주 이 문제 해결 능력 있죠? 이 스킬. 그러니까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시험은 기술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주 저도 이 공감합니다. 시험은 기술이에요, 진짜. 특히 우리 중개사법 있죠? 뭐 속된 말로 진짜 장난친 질문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출제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 푸는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문제를 이제 암기하고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스킬을 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킬을 제가 여기 이 3월 달부터 지금 기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스킬을 여러분한테 전부 다 전달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이걸 자꾸 연습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분이 와요. 그분. 제가 그분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보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장난을 치는지 이게 딱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도록 여러분한테 꾸준히 주입을 계속 할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업을 잘 듣고 계속 반복하게 따라오시면 그분이 이제 확 옵니다. 그럼 중개사법 내가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스킬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잘 들어두셨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게 연습을 하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풀이 스킬을 그래서 이제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걸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문제 요거 292문제 가지고 중개사법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 이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보통 80% 이상이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다 걸려요. 근데 100% 걸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 과목은 이제 80점 득점해야 되는 부담감을 저는 항상 안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80% 정도가 여기서 걸릴 거고요. 나머지 그럼 20% 정도는 어디서 걸릴 거냐? 이거. 그러니까 20% 정도는요. 주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지금 벌써 2회가 진행이 됐고 2회가 진행했고 10회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그럼 모의고사만 해도 400문제죠, 이거. 그죠? 400문제고. 또 우리 나중에 이거 100선 문제. 뭐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 동형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래갖고 이제 시험에 다가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건데 동형을 적어도 4주는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160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260문제, 660문제죠 벌써. 그리고 여기 거의 300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1000문제가 넘습니다 벌써.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의 뭐 과목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고 우린 철저히 문제를 아주 정선된 문제로 갈 거예요. 특히 저는 이걸 철저히 지킬 건데 정선된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시중에 문제를 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말 쓸데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선된 문제라는 건 결국 기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적응력을 키우고 기출 유형대로 되는 거지 이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내는 문제 있죠. 이런 건 깨끗하게 버려야 돼 그냥. 그런 걸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목은 저는 8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사실. 제가 60점 과목이라면 이렇게 철저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제가 철저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우리 100점 맞고 합격하면 누가 뭐 이거 금태둘로 자격증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제일 잘하신 분이 딱 60점에 맞춰서 합격하는 거라니까요. 중과목. 그게 제일 잘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선된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믿고 다른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개사법은요. 다른 문제 아예 풀지 마세요. 이거 다른 문제 풀면요. 진짜 입맛 베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진가를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한민호가 했던 얘기가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뭐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풀어보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문제만 해도 제 문제만 벌써 1000문제 정도가 되니까 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빨리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한 이제 우리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꼭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론 정리하면서 같이 갈 거고 문제의 스타일, 그다음에 이론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같이 스킬 모두 정리할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